챕터 2 인문의 모닥불 레벨 20페이지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모의고사 문제 역시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 특히 인문 지문은 핵심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파악하는 게 1단계, 그걸 비교, 적용, 이해할 수 있으면 2단계, 추론하고 파악하면 3단계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고 예측글 기반으로 지문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32번 문제부터 먼저 체크.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그냥 적절한 거야. 자, 첫 번째 문제가 추론이야? 쉽지 않겠지. 지금 이 문제의 정답률이 이제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모닥불 정도 되면 옆에서 따끈따끈한데 막 이런 느낌으로 찔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정답률이 70%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 세트에서 가장 뭐랄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 자, 일단은 하던 대로 합시다. 추론인데요. 대학은 주의는 주의와 정약용, 주의와 정약용, 정약용. 지금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이로구만. 그래서 주희라는 사람과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 그 주장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게 내가 해야 될 핵심 임무겠구나 판단하면 되겠죠. 야, 그리고 있잖아. 지금 이게 몇 년도 문제라고요? 놀랍게도 2014학년도야. 그러면 그런 얘기는 2013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이 풀었던 기출문제야. 2013년에 니들 뭐하고 있었어? 초2? 초2? 그래. 자, 그때 있었던 문제는 가치가 없나? 아니죠. 매우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의 패턴 봐봐. 그때의 기출이나 지금의 문제나 다 차이점이 없는 게 문제 출제 원리 똑같고요. 출제 패턴 똑같은데 심지어 올해 9월 모의고사에 있었다고 했었지. 너희들 학력평가 풀 때 고3은 국무부를 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번 국모에 또 정약용 나왔어요. 대단한 또 이야기야. 정약용 알고 있어?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지. 거기 정약용 그치 무슨 대세야? 어떻게 해?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고 학평 문제에 나오고. 그러면 참고로 2014년에만 나왔을까? 그럴 리가 없죠. 계속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왔습니다. 수능 완성해봐. 야,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모의고사에 자주 활용되는 거니까 정약용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요? 벌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의 주안점은 문제만 잘 보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주장들 하는 것들도 있어서 많이 보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정약용이 나왔으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도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주의, 정약용 두 사람의 포커스 됐어. 33번 문제는 또 뭐예요? A, B 설명해보래. A는 명명덕, B는 친민. 그러면 선택지도 봐. 주의와 정약용, 주의와 정약용, 주의는 정약용은 주약용 이러고 있죠. 이 지문 진짜 핵심은 뭐야? 주의와 정약용의 명명덕이라는 것과 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판단되시나요? 좋습니다. 34번 문제. 밑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해봅시다. 오잉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있죠? 이 문제만의 뻔한 패턴 아니야. 뭐죠? 두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 더 데리고 와. 그래서 이번엔 얘랑도 비교해볼래? 그럼 이게 3점짜리 문제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치?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단계를 한 번쯤 보는 거. 이건 나중에 정리하자. 그래서 솔직히 보면 왕양명과 정약용 그리고 주희까지 세 명을 동시에 비교해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한자 어휘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어휘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과제를 할 때 해라. 어떻게 표시해라? 독특한 색깔, 그렇지 그거. 독특한 색깔의 형광펜 하나 선택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표시해라. 표시해놓고 따로 정리를 해놔라. 그리고 이 기출집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보고 났으니까 다음에 본다 안 본다? 본다! 한 번 본다? 아니다 두 번 본다. 아니다 세 번 본다? 아니다 네 번 본다. 10번은 보세요. 그 정도 각오로 보셔야 됩니다. 보면서 출제의 원리를 파악하는 동시에 내가 모를 만한 단어들을 잘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단어들만 다 정복하면 선생님 보장할게. 수능에 있는 어휘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왜 굳이 어휘집을 따로 만들고 고민을 해? 물론 그것도 가치를 있는 일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 선생님이 만든 버전의 어휘집이 하나 있어요. 1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와 하고 만든 게 아니고 꾸준하게 선생님이 만드는 거야. 선생님 꾸준하게 뭐 하는 거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한 해분 만들 때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
어휘집에 문제집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미 문제집을 만드는데 그 국립국어원 가서 예문도 다 따오고 내 손으로 다 만든 거야. 하나하나 문제를. 그리고 소스들은 한자 성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출에 나오는 어휘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고 내가 봐도 정수야. 이것만 잘해도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하면서 필요하신 분 있다고 해서 드렸어.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나? 어떤 선생님이 카톡이 연락 까떡 하면서 쌤 왜요? 저게 좋은 자료를 구했다고. 이거 어휘 자료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써보시라고. 네 뭔데요? 봐서 내 거네. 비글비글 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도 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커리큘럼에 그걸 집어넣지 않은 것 뿐이야. 왜냐? 우리는 미리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를 봤을 때 그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럼 그것도 시킬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게 전에 이걸 따로 무슨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기출 공부할 때 같이 정리하시길. 알겠죠? 여기 나오는 단어도 봐봐. 자, 이건 설명 안 할 거니까 미리 설명하는 거야. 인도하다, 지시하다, 개편하다, 도착하다, 수신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쉬운 문제들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 단어는 내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건가? 되면 오케이? 넘어가도 돼. 근데 쇄신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 느낌은 알아. 근데 쇄신하다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럼 그때 표시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다시 공부할 때 복습할 때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렵게 해? 알겠지? 자, 선생님이 오늘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휘 공부하는 방법이요.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말고 효과적으로 써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지? 자, 아무튼 거기까지 했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문단부터 가보자.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야, 지금도 대학은 교육기관이잖아. 그치? 고등학교 대학.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자, 선생님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렇게 격낙표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단어는 무슨 뜻이다? 책 이름이라는 뜻이다. 얘기했었지? 자, 이중경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고 대학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이 대학 교과서였어.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책을 공부한 거지.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과 친민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이 안에는 명명덕이라는 개념과 친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어. 그쵸? 문제가 이거였으니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주안점은 이 두 가지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잖아. 해석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경문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번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다. 훈고 무슨 뜻이라고요? 훈. 여러분들 음과 훈이란 말 들어보지 않았냐? 훈은 뜻이란 뜻이잖아. 한 일자, 하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일로 발음하는 글자. 그 단어의 뜻을 따지는 게 훈고라는 거야. 오케이? 훈고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런 거지. 우리 그런 뭐라 그럴까? 어이씨, 방금은 고마워요. 나를 웃기려고 했던 행동이겠지. 자, 훈고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오케이? 뭐 해볼까? 에어 컨디셔너. 그럼 에어컨을 봐봐. 원래 에어컨의 단어 뜻은 뭐냐면 에어를 컨디셔닝 해주는 거잖아. 그럼 에어 컨디셔닝은 뭐예요? 추울 땐 따뜻하게 해. 오케이? 더울 땐 시원하게 해.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자체가 에어 컨디션. 그럼 에어 컨디셔너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여야 되는 거야? 난방과 냉방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어컨은 한 기능밖에 안 해. 무조건 시원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예요? 에어컨을 서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잖아. 뜻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잠깐 적절한 얘기가 맞나? 뭐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훈고가 다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애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2번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이 녀석의 화제는 이거지. 오케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야. 됐냐? 가봅시다. 주의와 정의. 일단 한 번에 쓸게요. 자, 주의와 정의학용은 명령덕과 친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서 먼저 A. 주의하는 시. 주의도 배경 지식 하나만 쌓자잉. 자, 주의라는 사람은 이게 이름으로 보면 좀 낯선 사람이거든. 근데 주의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주의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 혹시? 아예 없구나. 주자 들어본 적 있지? 맹자, 공자, 노자, 순자, 주자. 자라고 하는 건 성인 레벨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주자야. 주의는 주자야. 그리고 주자학은 곧 무슨 학이냐면 성리학이야. 근데 성리학은 곧 뭐예요? 유교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이라고 하는 건 유교의 기틀을 세운 거야. 우리가 말하는 충과, 효와, 예와, 인과, 의와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조와 절개와 이런 개념들을 중시하는 것. 그런 사상의 배경을 만든 사람이 주의라고요. 알겠죠? 공자님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유교하면 당연히 공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걸 학문적 상태로 정리한 사람들이 주자라는 사람이다. 알죠? 주자? 배경 지식이야. 자, 그래서 주의는 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가자. 먼저 1번. 명덕이라는 게 있는데 명덕이 뭐냐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다른 능력이야. 본래의 마음에 존재하는 밝은 능력이다라고 뭐 한 거예요? 해석했어요. 오케이?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자, 중요한 부분이야. 이런 거 잘 신경 써야 돼. 어떤 특정한 조건이 생긴 거야 방금. 뭐에 가려진다? 기질에 가려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야? 명덕은 원래 밝고 좋은 능력이야. 근데 그 좋은 능력을 기질이라고 하는 게 가리고 있어. 게으름의 기질, 다른 사람을 탓하는 악인의 기질,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기질이 가리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 따라서 정리.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라는 게 필요한 거고, 명덕이라고 하는 거고, 키에 들리나요? 그래서 정리. 명덕이라고 하는 건 명덕을 명하게 하는 거야. 명은 밝은 명자거든요. 명덕을 밝게 하다. 즉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명덕이 발휘되도록 파란색으로 쓸게. 공부하는 거예요. 됐어? 자, 거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 반면 정의학용은, 자, 정의학용을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자, B. 우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이 문제 세트들이 전부 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리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분석을 할게. 자, 정의학용은 반면 어떻게 쓰냐면 명덕을 효, 제, 자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자, 똑같아요. 1번. 그가 생각하는 명덕은 효, 제, 자라고 하는. 선생님, 효, 제, 자. 효는 알 것 같은데 제랑 자가 뭘까요? 자, 엄밀하게 말할까? 문제 푸는데 지장 안 주는 건 신경 쓰지 마. 원래 자는 뭐 자애롭다 이런 뜻이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이러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걸 왜 강조해서 말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사탐 공부하고 과탐 공부하면 나 주자 공부했어. 내가 윤리와 세상에서 이 사람을 알고 있음. 이때 효제 잘하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다 풀면 문제가 답이 이상해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난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윤리와 사상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국어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지문 속에 나오는 정보에 근거해야만 되는 거야. 오케이? 효제자를 설명했으면 따라가면 돼. 설명 안 했으면 그냥 멈추면 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잘하세요. 알겠죠? 자꾸 자기 생각 제방서 문제를 틀리거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쟤는 이런 뜻이었는데 선택지가 이렇게 오길래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죠? 왜 틀렸죠? 본문에서 말한 적이 없잖아.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알겠지?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효제자. 이건 뭐는 뜻이라고요? 덕목으로. 잠깐만, 중요한 단어도 맞게 좀 해줄게. 주의가 생각하는 명덕은 능력입니다. 능력.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덕목은 능력이 아니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잖아. 효를 해야 되고, 재를 해야 되고, 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명덕은 마음이 지는 능력이 아니라. 오, 완전 중요해. 잡아봐.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나대이 맨날 나온다고. 봐봐, 지금 우리가 몇 년도 문제 보는 거라고요? 2013년도 문제 본다고요. 나대이 이번 올해 수능의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니, 올해 부모평 나왔다 안 나왔다? 올해 부모평도 나온다. 작년 수능 나왔다. 재작년 수능 나왔다. 알겠냐? 뭐뭐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 집중하세요. 뭐가 아니라고? 마음이 지는 능력이 아니래요.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님 이라는 말을 뭐 했어? 반복한 거잖아. 능력이 아니야. 이거 능력 아니야. 그러면서 대식이 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 덕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행위로서 실천되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실천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야. 효를 지키는 방향으로 실천을 해야 돼. 오케이.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몇 번째 말하자.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고 지금 몇 번째 말해서 곱하기 3째 하고 있습니다. 낸다 안 낸다? 야, 이 정도면 내는 거지. 그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 조금 10년 정도 된 기출들을, 문제들을 살펴보면 겁내 친절하지 않냐? 지문이? 요즘 문제랑 비교해봐. 너희들 이번 9월 학평 때 푼 문제랑 비교해봐라. 좀 다르죠? 친절도가 다르죠? 바로 학평 문제가 보였다는 뜻이야. 문제가 보여서 그래. 자, 아무튼 그게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론 명명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 명덕이라고 하는 건, 명덕은 무슨 뜻이라고요? 덕목이야? 그럼 덕목을 밝히는 거지. 그럼 덕목을 밝힌다 무슨 뜻이에요? 효제자를 실천한다는 뜻이야. 효제자를 뭐하자? 실천하자. 완전 차이점이다. 그지 않냐? 완전 차이점이야. 완전 차이점이야. 주의가 생각하는 명명덕은 열공합시다. 이거고요. 오케이? 정약용이 말하는 명명덕은 시행합시다. 움직여! 이런 거야. 이쪽은 약간 이론파, 이쪽은 실전파거든. 자, 아무튼 차이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편 넘어볼게. 유학자들은, 유학자는 누가요? 유학자가 누구야?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유학자지 뭐. 그 해외 공부는 그 떠날 유자를 쓰는 거고, 여기서 유는 유교할 때 유입니다. 유학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유학자들은 잘 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어. 여기서 갑자기 유학자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말은 숨어있는 의미를 잘 봐. 유학자들은 이라는 말은 주의란 정약용이잖아. 주의도 유학자고 정약용도 유학자잖아. 유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입장이 다른 뿐이라니까?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치 잘 채야 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두 사람 간에 공통점을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거. 차이점 중심으로 가다가 공통점을 슬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학자들은 말이야.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자, 쓰자. 공통점. 자신의 인격성이 중요해. 일단 그게 먼저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백성으로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이끌어야 한다! 라고 보았대. 지금 그 말이야? 됐니? 그걸 원칙으로 삼아. 자, 그런 차원에서 주의도. 자, 그럼 이거는 요 밑에다 씁시다. 주의 밑에다 쓸게요. 오케이. 주의도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가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자, 참고로 이거 그냥 답부터 먼저 쓸게. 이게 바로 신민이라고 할 텐데 밑에다 먼저 쓸게요. 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후에 백성들을 뭐 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쓸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유학자들의 목표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의 훌륭함을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유학자들의 특징이야. 오케이? 그래서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야. 자, 두 번째 신민이라는 개념이 있어. 중심 단어들이잖아. 잠깐만. 신민. 이때 어떤 말을 썼냐면 백성들을 가르쳐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민이라고 부르는 거야. 뉴 백성이잖아. 오케이? 교육 안 된 백성들은 기질에 가려져 있어서 쓰레기 짓 하고 다녀. 그래서 막 훔치고 막 때리고 막 이래. 그거 아니야. 너의 속에 발급을 밝혀라 라고 말해서 가르쳐야겠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주인은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 옛 버전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였냐면 친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지? 이 말이 뭐였던 이거잖아요. 이거. 원래는 대학 친민이라고 돼 있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신민으로 바꾸는 거야. 단어의 뜻이 안 맞는다. 백성들을 새롭게 이끄는 게 맞다. 신민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고하는 거죠. 훈고한 겁니다. 오케이? 사상적 관심 때문에 훈고가 이루어진 거야. 뜻을 다시 정리한 거야. 계속.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이 말이 그 취지를 더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참고로 뭐뭐라고 보았다. 이건 뭐예요? 주장이거든. 주장은 뭐다? 출제 포인트다. 알겠지? 이거 알아두자.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주장했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반면 정약용은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케이. 자, 잠깐만. 친민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써놨구나. 원래는 근데 자, 이것도 두 번째 동그라미 여기다 쓰자. 자, 친민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라고 주장이죠. 똑같이요? 바꾸면 안 되는데? 라고 했어. 이유가 있겠죠? 정약용은 이 친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끄는 거야. 덕목을 뭐 하도록? 백성들이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보이죠? 차이점 보이십니까? 오케이. 이쪽은 백성을 가르치는 대상이라고 봤어. 이쪽은 이끌어주는 대상으로 봤어. 같지만 다른 거야 지금 이거. 정약용은 이렇게 해석했어. 효제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즉 정리.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봐봐. 실천하도록 이끄는 이란 말을 좀 몇 번째? 두 번째 쓰고 있지. 그치? 느낌이 세하게 와야 돼.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제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겠지만 그건 본래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거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맞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친민이라고 하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옆에서 가르쳐주는 존재가 엄마 아빠처럼요. 우리가 엄마 아빠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다 봤습니다. 이제 한 문장만 더 보면 마무리. 주의와 정약용 모두. 자, 이건 뭐예요? 공통점이죠. 잘 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했지. 정말 친절. 개인은 물론 사람들도. 그치?
동시에 뭔가 이상적 조사가 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주의는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에 대해 관심을 두는 반면, 자, 결론 내리고 있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의가 신경 쓴 건 개인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해서 마음을 수양해서 어떻게 해서 성인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거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존재가 돼줘야 된다. 왜 다들 개인 수양만 하고 있느냐? 왜 앉아가지고 양반은 격불을 찌집어야 되느니, 양반은 어째야 되느니, 양반은 이래야 된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왜 움직이질 않아? 오케이? 실천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뭐예요? 사상적 관심인 거야. 그러니까 주의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워낙 세상이 복잡하니까, 지금 추정구 시대 이럴 때잖아. 엄마 너무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그 개인의 수양부터 더 고민했던 적이었고, 정약용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유학은 나라 전체 자리 잡은 상태잖아. 오케이? 이걸 더 훌륭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이렇게 되야 된다라고 생각한 주장이 이렇게 내용에 반영된 것이겠지 라고 보면 돼요. 되셨나요? 자, 다 봤어요. 어때요? 선생님이 예전에, 물론 선생님이 지금 여전히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중이야. 첫 번째 수업 때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지문 설명할 때 선생님이 그때 거의 빽빽이 했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첫 번째 수업 거의 빽빽이었어요, 우리는. 그지? 근데 지금 최대한 약축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 지금 이거. 핵심만 쓰려고. 물론 지문의 특성이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면 늘수록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적어져. 그게 정상일 거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늘어날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도 이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딱 된 상으로 주의와 정약용의 명령문정에 대한 차이와 신민에 대한 차이로 정리되시면 되는 거.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구조가 됐는가. 그게 읽혔으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지문이, 이 고3 지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저께 풀었던, 엊그제가 맞나? 엊그제 풀었던 학평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더 할만한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니? 모르겠어. 자, 하여튼 근본적인 원칙과 출제의 방향성은 다른데 알려지는 게 없다. 그것만 기억하면 좋겠어. 그치? 선생님 빨리 이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싶어. 이 책을 끝내고 나면 이 책이 놀랍게도 끝이 아니야. 한 번 더 있다는 거 알지? 저기 뒤에 벽장에 붙어있는 거 혹시 봤나요? 아무도 안 봤죠? 저기 바로 뒤에, 여기는 말고 저 건너편 바깥쪽에 거기 보면 불맛 파트 2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권 더 있답니다. 그 책이 진짜 백이야. 참고로 그 책에 가면 22학년도, 23학년도, 21학년도가 잔뜩 나와 있어요. 요즘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뛰자. 우리 걸어봐 떼야 돼. 32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문제 풀고 또 숨 좀 돌리자. 자, 1번.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다. 장난하나? 자, 뭐가 잘못됐냐? 공자가 건립했냐, 대학을? 아니죠. 대학에서 공자가 말한 명명도가 치민을 가르치는 거지. 그치? 대학을 통해서. 2번. 주인은, 자, 2번 선택지 잘 봐. 2번 진짜 중요한 선택지야. 주인은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야, 되게 그렇듯하지 않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 않냐? 근데 2번은 틀린 말이거든? 뭐가 문제일까? 설명해봐. 주인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봤어.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었지? 지금 한번 봐봐. 왜? 주의가 왜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었어? 뭐라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기질을 가려라고 아까 말했잖아. 조건은 체험을 첫째되는 여자라고요. 기질이 가리고 있는 거.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기질에 가렸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 왜 명덕을 교정하지 못했어? 얘들아, 잘 생각해. 주의가 생각하는 명덕은 무슨 뜻이라고요? 본래 가지고 있는 밝은 능력이야. 그럼 잘 봐. 이 문장을 풀어서 써봐. 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의 밝은 능력을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이해되지? 근데 이거를 얼핏 보면 어떻게 된다? 되게 그럴듯해. 교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 그잖아.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 문제가 그래서 2번 선택지 선택률이 18%가 나 됐어. 그때 기준으로. 제법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난이도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일단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조건절을 들고 오면 선택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지문서에서 분명히 명덕이 뭔지를 정의했어요. 명덕이라는 거는 교정의 대상이 아니야. 명덕이 되게 좋은 거고 그 좋은 걸 가리고 있는 기질이 문제인 거야. 그 기질을 없애야 되는 건데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명덕이 잘못됐어라고 말한 거잖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선택지야. 그런데 왜 거의 10명 중에 2명은 2만 원 선택해서 틀렸을까? 왜? 이해한 게 아니고 그럴듯한데 나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틀린 거. 2번 중요하다 알겠냐? 오케이? 답보다 더 중요한 선택지 2번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이 질문 진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나머지는 쭉쭉할게. 3번. 주의와 정의한 경우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나요? 아니, 아까 글자 훈구 했는데 어디서 있었지? 여기서 했잖아. 친민으로 바꿔야 된다. 4번. 주의와 정의한 경우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산해야 한다. 왜 고기를 덜어줘? 공동체 차원은 무슨 뜻인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을 넘어서 백성. 아까 말했잖아. 공통점이라고. 차이점이 워낙 뚜렷해서 공통점으로 모집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정답이 4번이잖아. 됐냐? 모두라는 말 가능하지? 공동체 차원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된다는 거. 읽혀? 읽혀야 돼. 5번.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반성해. 잠깐만.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말한 거는 주의야 정약용이야. 다시. 마음을 수양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람들이 수양만 해. 그렇게 생각한 건 누구야? 주의지. 주의는 사람들이 그 개인으로서의 수양에 도달해야 된다. 정약용은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한 거야? 왜 자기만 하려고 그래? 수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마음 수양에 치우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지 마음 수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5번까지 봤습니다. 1번 문제 치고는 그지? 추론 문제입니다. 제법 난이도가 있었어. 잘 봐주시고. 자, 33번 문제 가봅시다. A, B에 대한 설명. 자, 명명덕에 대한 주의와 정약용의 해석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쉽죠? 2번. 주의와 정약용 모두 명명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민을 들었어. 잠깐, 뭐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B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니? 즉, 신민을 해서 명명덕을 하는 게 아니라 명명덕 한 후 신민하는 거잖아. 그치? 이 두 개를 모두 이루는 게 핵심이었다. 틀렸잖아, 2번 때. 3번. 주의는 명명덕을 효제자. 이 틀렸잖아. 효제자는 정약용. 4번. B에는, 신민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 그렇죠? 주의는 뭐라고 봤어요? 자신이 되고 나서 백성들도 그런 명명덕을 가진 존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봤어.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어. 왜 가르쳐? 인간들은 개돼지라. 가르쳐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했으면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정약용은 신민이 고번 대학에 친민의 의미를 본래 의미를 잘 나타냈다고 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아니 그래서가 아니지. 친민의 본래 의미를 그게 아니 말일 거야. 자, 친민을 친민으로 고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고쳐? 오케이. 그래서 정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풀까요? 체크해보자. 자, 새로운 사람 한 명 더 집어넣었어. 이번에 이제 3명을 비교할 거야.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친민을 고번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죠. 와, 넘버 3지. 다시 주인은 친민을 신민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 뉴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정약용은 그걸 보고 아이 왜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친민 그대로 둬야 된다고 말했지. 그리고 왕양명은 거꾸로 친민을 원래 있었던 친민으로 다시 돌려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얼핏 보기에는 정약용 편인 것 같지? 느낌은 그렇지. 근데 맞는지 확인해야 돼. 봐봐.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될 도시라는 점을 점해서. 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유와 조건절이지. 누구야? 왕, 양, 명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이유는 백성이라는 문제는 가르침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기도 해. 야, 이거 완전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말 맞습니다. 왜요? 가르침의 대상으로 본 건 누구? 주의의 입장이야. 근데 그 주의의 입장에 플러스 더 받고 레이스. 레이스가 콜인가? 아무튼 간에 너네 이걸 할 줄 몰라서 어떤 얘기인지 알죠? 더해졌다는 얘기야. 차이점이잖아. 차이점이 나온 거잖아.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면 차이점이야. 그러면 출제에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르침에 치중하는 신보다는 신이 더 적합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됐냐? 그런데 정약용은 이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한다. 얼핏 보면 정약용도 왕양명의 말에 동의한 것 같아 보이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어? 왜 명덕이 마음의 밝은 능력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건 누구 입장이야? 주의지. 그럼 잘 봐. 왕양명은 명덕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랑 동일한 거야. 근데 신민의 해석에 대해서는 주의의 정반대인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정약용이 명덕도 잘못되었고 명덕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신민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관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졌어? 오케이? 이게 예쁘게 O, X로 가지 않아. 오케이? 두 개씩 나눠서 정리해야 돼.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대잖아. 자, 그러면 선택지 정리하자. 하나씩 하자. 왕양명과 정약용이 명덕을 동일하게 해석했니? 아니죠. 명덕을 동일하게 해석한 사람 누구랑? 왕양명과 주의죠. 이해되고 있어? 2번. 정약용은 왕양명의 이 명덕 해석이 주의와 다르다고 보았다? 아니야. 왕양명이 주의랑 똑같이 했다고 문제라고 했었잖아. 주의처럼 하면 안 되는데 명덕은 뭐지? 효제자인데? 땡. 3번.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의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 뭔 소리야? 너무 쉽다. 패스. 4번.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아니야. 친민을 냅두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친민을 신민으로 바뀌는 것은 누가 주장? 주의의 주장이야. 그치? 그럼 답은 5번이겠다. 그죠? 보자.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의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한 거지.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한 문제에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도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친민이 맞다라고 했잖아. 뭐야? 차이점 요소는 출제요소다. 어때? 이해돼? 나 설명 잘했어, 맞아? 됐지? 여기까지. 질문 다 받고 뒤쪽에 있는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시동이 걸리는 단계야, 그죠? 아직 인문 지문은 조금 더, 이거보다 조금 더 레벨 높은 문제를 몇 개 더 볼 거예요. 자, 앞 페이지로, 맨 앞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차례 페이지로 넘겨서, 차례 페이지에서 이제 9주차 숙제. 선생님 참고로 지난주에 숙제가 없었죠, 그죠? 네. 이 정도는 합시다. 자, 어디까지냐면 23페이지에 있는 지문부터 29페이지에 있는 지문까지. 즉, 인문 난이도 모닥불 나머지 절반. 선생님 지난주에 여기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죠? 5개만. 나머지 5지문 풀어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지문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다음 주에도 인문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문 모닥불까지 끝내버립니다. 끝내자, 빨리. 자, 고생하셨고 지금 22분. 한 10분 정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쉬고요. 마지막에는 문법 보고 마무리 좀 합시다. 시작할게요.